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순자. 순자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고민했던 사상가예요. 이 말은 우리 일상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죠. 건강에 좋은 습관, 관계에서 필요한 배려, 삶을 정돈하는 방법들까지요. 그런데도 행동은 늘 뒤로 밀리곤 합니다. 순자가 말한 참으로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몸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즉, 실천되지 않는 알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해볼까? 그 작은 움직임이 알을 진짜 힘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자연에 가깝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노자. 노자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읽으며 살아가라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문장은 소란한 시대에 특히 더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늘 설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꼭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꼭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말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도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문장은 삶을 느리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을 조금 고르게 해줍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어 하고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욕망의 크기에 달려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흔히 쾌락주의자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결핍감도 커진다고 보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지금의 불만은 정말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일까?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이 문장은 적게 가지라가 아니라 덜 괴로워도 된다는 위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 철학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를 평생 탐구한 인물입니다. 이 문장은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견뎌내는 이유가 바로 판단에 있다는 것이죠.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에 끌려가지 않을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차갑기보다 단단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어. 당신의 마음이 쉬지 못하면 어디로 가도 안식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불안, 갈망, 신앙을 깊이 파고든 고대 교부 철학자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장소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진짜 안식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더 멀리 떠나라가 아니라 조금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권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쉼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은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도 괜찮아. 내 마음부터 쉬게 해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사상가로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를 날카롭지만 현실적으로 통찰한 인물이에요. 이 말은 시간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직결된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일은 결국 자신의 집중력과 삶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기 쉽죠. 반대로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시간을 아껴 쓰는 건 내 삶을 아끼는 일이야. 불확실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성숙함이다. 존 키츠. 존 키츠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깊이 남긴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그렇게 조급해지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답이 없고 결론이 나지 않고 방향이 흐릿할 때 사람은 불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확답을 찾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키츠는 말합니다. 진짜 성숙함은 불확실함을 당장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그 상태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다고요. 이 말은 결정을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의 태도다. 조이스 마이어. 조이스 마이어는 삶의 어려움과 회복을 주제로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 말은 그 생각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평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배움과 준비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같아 보여도 그 시간의 밀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의 방향만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사람은 설명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변한다. 칼 로저스.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세운 심리학자로 이해받는 경험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을 때 조언하고 설득하려 들지만 진짜 변화는 비판이 아니라 공감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 없이 이해해 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먼저 이해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아. 하루를 어떻게 끝내는지가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한다. 세네카.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로 하루의 마무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이 말은 거창한 목표보다 하루의 끝을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잠들기 전의 생각,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오늘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일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하루를 자책으로 끝내면 다음 날은 무거워지고 작은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해.